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악의 보형물이고 핵폭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보형물은 만들면 안 되는 보형물입니다. 예전에 폴리텍 보형물을 넣은 환자분들께서 이런 모습으로 재수술 상담을 위해 많이 방문하십니다. 심한 구형구축으로 돌처럼 가슴이 딱딱하거나 장액종으로 가슴이 부푼 상태에서 말입니다. 오래된 경우에는 만성염증으로 가슴 표면에 색소 집착이 있거나 겨드랑이 림프절에 비대가 있거나 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슴 모양은 둘째치고 가슴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잘 몰라서 더 당황해 하세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재수술을 받고 싶은데 재수술 이후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봐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 재수술하면 괜찮아질까요? 폴리텍 보형물은 허가 취소의 과정, 그리고 대표적인 부작용인 장액종, 구형구축, 이중피막에 대하여 이전의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폴리텍은 독일에서 만들어진 보형물로 2012년 2월 식약처 허가를 받아 한국에서 시판이 되었다가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수년 후에 수입업체에서 스스로 허가권을 반납하고 판매 중지되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장액종, 이중피막, 심한 구형구축이 발생합니다. 폴리텍 보형물의 텍스처링은 충격에 의하여 쉽게 피막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때 이 피막에 손상을 주어서 피막에서 체액이 나와 장액종을 형성합니다. 통증이나 가슴 붓기가 발생하여서 놀란 나머지 유방외과 등을 방문하셔서 초음파 등을 해보면 보형물과 피막 사이에 검은색으로 액체가 고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액종이 반복이 되면 심한 구형구축이 발생하는데 이때 초음파 영상을 보시면 피막은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보형물의 외피가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접혀 있으며 접힌 외피 사이로 장액종이 고여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모습을 보고 파열된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파열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심한 구형구축이나 장액종이 있으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네, 보형물과 장액종, 피막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한 피막을 보시면 굉장히 두껍고 주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장액종이 있는 피막을 제거해 보면 마치 물에 불린 오징어포처럼 퉁퉁 부풀어 있습니다. 이때 피막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두꺼운 피막이 제거하기가 조금 쉬워요. 하지만 출혈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피막에 만성염증이 있어서 혈관이 확장되고 그래서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술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지혈을 하면서 피막을 제거해야 합니다. 구형구축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구형구축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걱정을 하세요. 재수술 후에 또 구형구축이 올까봐. 그래서 재수술 자체를 주저하십니다. 그냥 두자니 모양, 촉감이 너무 안 좋고 재수술을 해서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형물과 피막을 완전히 잘 제거해주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막을 모두 제거하고 깨끗한 가슴방에 새로운 보형물을 넣으면 모양, 촉감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재발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입한 보형물 회사는 허가권을 반납한 후에 나몰라라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환자나 병원 측이 워런티 처리를 해달라고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식약처에 신고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시라 하고 배째라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폴리텍 보형물을 넣은 환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왜 이런지도 모른 채 정말 돌덩어리 같은 가슴을 안고 보형물 회사의 워런티나 보상도 없이
자비로 모든 수술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은 폴리텍 보형물을 넣고 부작용으로 고민하는 환자들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